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지역 6주차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요. 과거에 부산에서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었을 때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만 풀린다 그러면 부산 사람들은 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경향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22년, 23년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고 특례가 나오고 그 이후에 매수한 사람들 큰 재미 보는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규제 해제한다고 해도 그 효과들도 오래 가지도 않았고요. 울산 반등이 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셌기 때문에 그 여파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규제가 풀린다든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부동산 시장이 들끓기 마련이죠. 하지만 놀라지 마시라. 이 한 장의 표로 설명이 됩니다. 네, 특례 보금자리론 도입되었을 때 이야기고요. 이것은 이제 신생아 보금자리론 도입되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신규로 대출받아서 구입에 쓰지 않더라. 65%의 비율로 대환에 이용되더라. 실제로 특례 보금자리론 받는 사람 20%만 구매에 참여하더라. 특례 보금자리 효과는 정말 미미하거든요. 이게 대책이랍시고 나왔는데 그 효과 없거든요. 속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지역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 아직 의미 없어 보이죠? 과거에 대구 지역 낙폭을 키우고 세종시가 낙폭을 키우던 무렵 울산 버텨내던가요? 울산 30%, 35% 하락하는 것들 보셨죠? 지금 대구와 세종이 특례 이전의 분위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울산 나 홀로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이거 거래량 굉장히 안 나옵니다. 이 쿠팡 거래량 좀 올려주세요. 자, 울산의 매도 물량 14,444. 야, 이 조짐이 좀 안 좋습니다. 조짐이 좀 안 좋습니다. 설날 연휴 동안 이렇게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 보입니다. 이게 특례가 풀리고 대단한 호재거리가 있어서 매물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도 좀 쉬자.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듭니다. 부산, 울산 같이 이 두 개가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이 모자라던가요? 길거리에 내앉은 사람이 있던가요? 분양권 매도 물량 429건에서 246건으로 대폭 감소. 입주로 인해서 대폭 감소했습니다. 울주군 청량읍 210에서 31로 바뀌었죠. 입주 시작되면 매물 개수에서는 빠집니다. 매수 심리 20.5, 한창 때 45.9에서 반토막 났다. 여기에서 10까지 떨어지면 정말 어게인 202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게인 2022가 될 수도 있어요. 아파트 거래량 918건, 1월달 거래량 굉장히 화려하죠. 자, 주간 거래량도 호재거리 나온다 그러면요. 거래량이 222, 272. 이상하다. 2월 첫 주에는 237 줄어들었다가 2월 둘째 주에도 189 줄어들었다가 신생아 특례가 효과가 진짜 얼마 없네. 그전에는 무슨 규제 해제책이 나오든지 정책적인 지원책이 나오면은 그 효과가 한 석 달 정도는 갔거든요. 이제는 3주도 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호재가 아니다. 네, 고점 대비 하락률 보면은 문수로 아이파크 7억 7천, 9억 8천까지 갔던 것이 7억 7천, 22% 정도 빠져 있는데요. 2억입니다. 2억이 빠져 있어요. 13% 빠져있는 힐스테이트 수암. 근데 과거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빠질 때 막 30%, 40%씩 막 이렇게 빠지는 것들 경험했다가 반등이 이렇게 센 지역 잘 없습니다. 평균적인 하락률 제가 한 22%, 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22에서 23% 정도 고점 대비 하락률 그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만큼 반등이 셌다. 그래서 건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화들짝 놀랄 법도 하다. 안 놀라도 됩니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이 동산 아니고 부동산이에요. 점점 거래가 사라지고 왜 사람들이 왜 부동산이라는 말을 왜 동산으로 바꿔 쓰지 않고 여전히 부동산이라고 말을 쓰는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는 시간들이 아마 닥쳐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울산의 평균적인 하락률의 모습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울산이 대단해서 선방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추세는 같이 가고 피해가기 어렵더라. 3억 이상 거래 건수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오늘 거래량도 29건. 그 중에 3억 이상 거래량은 11건. 3억 이상 거래량이 11건.
끝난 거래대금 조금씩 2억 8천 수준. 광역시 다른 타 광역시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낮은 수준은 맞죠. 네, 뭐 대구는 한 3억 2천, 부산은 한 3억 7천. 그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 소득은 높고 집값이 낮으면 그 뭐 문제 있나요? 어차피 뭐 그 지역 크게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관계없을 겁니다. 이렇게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거래량이 반응을 하더라. 그 이후에 빨리 식을지도 모릅니다. 기억나시잖아요. 22년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 네, 월별 거래량 좀 상황이 나을 때는 5,000건 수준을 좀 이렇게 뭐 상회하기도 하지만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을 때는 500건. 오늘 거래량 29건이었잖아요. 하루치, 가장 최근 하루치 거래가 29건이었는데요. 정말 분위기 안 좋으면 10서너 건입니다. 10서너 건. 그 중에서도 3억 이상 거래는 뭐 하루에 서너 건,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 사실상 작은 도시들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멈춰요. 네, 6억 이상 비중. 빨리 반등하지만 2월 달에는 그닥 반응이 없더라. 비싼 아파트, 울산에 뭐 남구에 뭐 10억이 넘어가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를 받아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점점 사라진다. 6억에서 9억 적격 대출도 중단되었더라. 그래서 이 고가의 아파트와 이 저가의 아파트, 이 갭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들, 고가 아파트 버텨내기 힘듭니다. 양극화 때문에 계속 살아남을까요? 하지만 그 양극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중위 계층의 사람들이, 이 중산층들이 이 고가의 아파트들을 사서 이 가격을 지탱해 줘야 되는데, 양극화, 말 그대로 양극화입니다. 중산층이 붕괴되어 버려요. 그럼 이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받아줄 사람들이 없더라. 자기들끼리 돌리고 해야 되는 그런 형국이죠. 낮은 아파트 가격들은 은근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6억 이상 비율도 다시 뚝 떨어졌네요. 10%에 근접해 가던 것이 5% 수준. 자, 거래량이 V자로 반등했다가 다시 N자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V자 반등, 큰 V, 빅 V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당장에 돈 싸들고 중개사로 가시라. 네. 분양권 거래량 거의 바닥입니다. 이제 큰 입주를 앞두고 이제 그렇게 다 지나갔기 때문에 분양권 매물도 없고 거래도 없고 그래서 뭐 물건도 없고 거래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안달나가 서로 경쟁을 해서 가격을 올릴 것이냐? 그렇진 않더라죠. 시장 분위기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전세 거래량도 같이 조금 위축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비중 좀 높은 상태. 월세보다 전세 더 많이 거래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전세는 22년의 파란색 선과 24년의 빨간색 선, 요 둘 차이의 갭은 아직 여전히 존재합니다. 요거 뭐 막대 그래프로 지금 1월달 3천만원, 2년 전 대비 3천만원 빠지면 곱하기 2 혹은 곱하기 3 정도로 역전세 가격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올해 가을까지는 역전세 현상 계속 지속될 수 있다. 3억 미만의 전세에 사는 사람이 80%, 4억 이상의 전세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5% 정도 수준. 그 사이 구간에 또 한 15% 정도 있겠네요. 월세 거래량 1월달 월세 거래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전세가 많고 월세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다. 월세 가격 계속 똑같은 수준이죠. 평균적으로 한 55만원, 월세 보증금 55만원, 전체 보증금 3,300만원, 네, 그 정도 수준. 예전보다 보증금이 오히려 더 낮아지고 월세도 뭐 크게 예전보다 비싸지지 않습니다. 뭐 임대차 3법, 뭐 2+2,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해도 시장에 물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은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